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흥 SEC를 하겠습니다. 신흥 SEC 기업을 같이 한번 해부해 보자고요. 2차 전지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배터리 폭발 방지 화재, 과전류를 방지하고 배터리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이 분야 한국 최고입니다. 2차 전지 안전성 부품 1등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ID, 캡이라고 합니다. 뚜껑이라고 하는 이 캡, 그리고 각형 캡 어셈블리. 배터리 뚜껑 생산 가능 업체 중에서 최고 안전성 부품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고 국내 최고이자 거의 독과점, 유일하다고 보셔도, 그리고 시장 지배자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훌륭한 기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남들이 치고 들어왔었을 때 뺏기지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안전성 부품에 관해서는 캔과 캡, 뚜껑과 그릇,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 최고입니다. 이 제품군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형, 배터리에 보면은 보통 원형이 있잖아요. 그 뚜껑이고요. 배터리 각형, 그거 뚜껑입니다. 캡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리고 폴리머라고 해서 SK랑 LG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간 핸드폰의 그 내장형 배터리. 거기에 들어가는 같은 스트립 터미널, 그리고 담는 그릇, 용기죠, 용기. 이 4대 소재. 배터리는 보통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이라고 하는 4대 소재. 거기에 2대 부품, 이걸 6대 요소라고 하거든요, 배터리에. 이 2대 부품, 캔과 캡 어셈블리 중에 캔과 캡 어셈블리 안전성 부품제 최고 기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을 담는 그릇을 요 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팩과 모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이 원형 CID, 각형 캡 어셈블리 캔이고요. 신규 제품으로 폴리머하고 팩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군이 적용되는 산업은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ESS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IT 디바이스와 전동 공구에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품군이. 매출 비중은 각형이 65%, 요게 중대형 각형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중대형 각형 캠 어셈블리가 이게 65%, 그리고 원형, 소형 원형 이제 캡이 CID라고 하죠. 요게 25%, 각형 캡, 중대형 각형 캔입니다. 요게 5%. 나머지가 이제 요 신규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요게 커지고 있으니까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성장에 대해서나 시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매년 시장이 30% 이상 최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각각의 그 부품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능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캡 어셈블리요. 이 캡 어셈블리는요. 보셨잖아요. 이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요거는 아, 배터리 내 압력이 상승하면 외부 가스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겠죠. 배터리 전체 무게의 5%, 금액은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캡 어셈블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벤트. 여기에 휴즈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전류가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배터리에 과열이 되고 열이 올라가게 해서 배터리가 터질 것 같으면 먼저 여기 이제 벤트라고 하는 입출 구멍이 뚫리면서 외부 가스가 방출이 돼요. 근데 바로 방출이 돼 버리면 여기 있는 이제 아직 바로 튀어나가면 이제 여기 4대 소재가 바로 튀어나가면 양극 분리막 여기 전해질이라고 하는 4대 소재 이게 바로 튀어나가 버리면 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이게 튀어나가기 전에 내부 가스가 있습니다. 먼저 튀어나온 내부 가스. 요거를 미리 억제하는 기능이 이 멤브레인과 휴즈예요. 요 내부 가스를 미리 억제하는 기능이 멤브레인과 이 휴즈인데 요게 이 휴즈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 멤브레인이에요, 멤브레인. 그리고 여기 이제 휴즈, 이게 휴즈가 하나 있어요. 이게 휴즈라고 하면 이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과열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멤브레인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래가지고 이 휴즈 쪽으로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게 돼요. 요거. 그래서 이 휴즈가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보관되어 있는 이 전지 안에서 외부 전원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가스가 차단되게 하는 원리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휴즈,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벤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캡 어셈블리의 핵심, 아주 핵심 부품입니다. 예, 그렇고요. 캔은 제가 말씀드린 이 캔은 또 이거의 또 핵심 부품인데 담는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액 젤리를 담는 용기고요. 이것 또한 그 안전성이 분명히 보장돼야 되겠죠. 그리고 CID 원형 캡 소형입니다. 소형. 그리고 이것도 셀레 전진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전류를 차단하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예, 요것도 전류가 차단되는 기능, 압력이 상승하면. 그리고 이 이거는 전해액이나 젤리를 담는 용기입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신제품으로 이 폴리머, 이게 7년간, 무려 7년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체형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국산화를 성공을 했는데 다른 업체들은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아직도 이걸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7년이라는 거에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를 이제 신흥SC가 국산화를 성공을 했던 거고요. 이게 어떤 구조냐고 하면 신흥SC가 사실 신흥SC의 경쟁력은요. 사실 그 용접과 금형입니다. 이 용접과 금형, 특히 금형, 용접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의 달인이에요, 달인. 금형만 40년 이상을 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그래서 이게 이 보통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양극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음극은 이제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기종이잖아요, 금속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접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파우치 본딩을 마감을 하려고 하면 밀착이 정말 잘 돼야 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해야 되고 잘 통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잘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신흥 SC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고요. 신흥 SC의 그 생산량을 한번 봐볼까요? 신흥 SC의 생산량을 봐보면요. 캐파라고 하잖아요. 생산 능력, 캐파. 이걸 보면은요, 캡 어셈블리가 월 120만 개, 경쟁사가 월 40에서 60만 개라고 합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죠. 거의 두세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의 적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해외 법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산, 양산, 동탄에 있고요. 중국의 천진각, 서안,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그리고 헝가리의 유럽 정복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규모에 비해서 해외 법인이 많은데 삼성 SDI가 해외 법인 설립 시에 협력사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을 유도합니다. 근데 이 신흥 SC의 장점은요, 전기 자동화, 부품 자동화 설비를 공정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이 부품 회사가 보통 장비를 자기 걸 쓰는 경우가 없는데 이 신흥 SC 같은 경우에는 부품 회사가 자기 장비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제조 장비가 있고 이 자동화 설비까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업이 굉장히 다른 업체보다 빨라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외 공장을 증설했었을 때 굉장히 빨리 공장이 셋업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흥 SC의 또 다른 강점인데 우산에는 원통형 원형 CID 요 6,100만 개, 소형 캡 어셈블리 600만 개, 양산에는 중대형 각형
요게 180만 개, 중대형 캔 100만 개, 그리고 캡, 각형 캡 어셈블리겠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소형 CID 월 3,600만 개, 중국 서해안은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180만 개, 천진에는 이렇게 있고요. 헝가리에는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120만 개. 그러니까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헝가리에 전초기지를 나선 거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천진과 서안. 이게 2월 달에 잠시 가동이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두 달 정도 멈췄다가 재가동된 지는 4월에서 3월 말. 이때부터 재가동 돼가지고 2월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디서 지금 멈춰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고요. 지금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 한국에는 오산과 양산, 그리고 동탄에는 팩 모듈 이 부분이 지금 제작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캐파가 2배에서 3배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압도적일까요?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신흥이, 물론 생산하는 업체, 경쟁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업체 상장사 중에는요, 상신 EDP, 상하프론테크가 있고요. 상장회사가 아닌 애들은 뭐 태화기업, 광원정자, 범천정밀, 하나나노텍 등이 있는데, 이 비상장사는 규모면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고요. 상신 EDP와 상하프론테크도 뭐 괜찮은 기업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캐파에서 사실 상대조차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흥 SEC의 핵심, 바로 핵심 경쟁력입니다. 핵심 경쟁력인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